연비 여천이연을 시운 연비 여천을 어약 우연이라 하니 어약 우연이라 하니 언기 상하 차량이라 언기 상하 차량이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소리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소리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라 하니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라고 하니 그 상하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그 상하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언을 하면 동시예요. 하고 하나 그러면 병렬이긴 하는데 동시성이 떨어집니다. 나열형이니까요. 근데 이언을 하냐 그러면 병렬이면서 동시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하고 있는데 이언을이 훨씬 합당합니다. 소리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렀는데 물고기는 그 동시에 연못에서 뛰노구나. 그것은 바로 도가 상하로, 상천에서는 소리개가, 그 다음에 하수에서는 물고기가 뛰노는 것. 도는 상중하 존재, 사사, 물물, 두두, 인물 모든 것 드러남이 다 도에 드러나는 그게 언기 상하 차량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도에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동시적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해서 많이 쓰는데 동시적 상대성이라 지금 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상대성입니다. 하나는 상천, 하늘에서 논이고 하나는 하수, 물에서 논입니다. 도라는 것은 동시인데 그게 드러나는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이 다릅니다. 현상이.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채로 가면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채로는 같은데 그것이 드러남에 있어서는 각자성을 가지고서 그 채를 구현해 나간다. 그래서 귀천이 없습니다. 인간이 귀천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자연세계, 생명의 세계에서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귀하고 천을 나눴죠. 위에 상은 귀라고 그러고 하는 천으로 나눴지. 근데 도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유학이 이 시대에도 그 다음에 옛 시절에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엄표입니다. 존재로는 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생김이 다 다르다. 그건 우열이 없이 다 그 순간순간 도의 드러남으로 그것이 상대적인 모습만 띌 뿐이다. 도로서는 하나고. 우리가 천자문에서 배웠습니다. 물은 똑같습니다. 동시. 근데 짠 것도 있고 담담한 것도 있습니다.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민물이 좋고 짠물이 국고가 아닙니다. 전부 소중합니다. 어떤 분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장자에서 취퇴해 가셔가지고 학하고 뱁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늘 시즌하고 이건 일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선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바로 실상을 모르는 게 그럽니다. 뱁새는 뱁새의 그 고귀한 가치가 있고 황새는 황새대로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그게 언기상하 차량입니다. 차등 의식을 가져버리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차등 의식을 없는 대신에 역할 분담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하늘에서 놀아야 되고 한 친구는 물에서 놀아야 돼요. 이건 역할이 다릅니다. 다름의 문제가 상대성입니다.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늘에 논다고 해보십시오. 부딪혀가지고 맨날 사고입니다.
전부 물에서 논다고 하냐 그러면 물이 역시 말라버릴 겁니다. 다르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늘 같다는 것.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유학의 진수를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에서도 소리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여가 이를 여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빙 선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류를 타고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서 바로 도를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유롭게 솔개가 하늘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르게 그럴 능력을 갖고 있대요. 왜? 천명지의 성의 존재고 솔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또 고기는 물속에서 살거든요. 고기는. 근데 이 고기가 이 밖으로 도약해서 탁 나옵니다. 내가 때로는 이런 삶도 살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부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한테 도의 실상이 존재마다 도를 드러내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 중용 유학의 도관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상은 상다워야 되고 하는 하다워야지. 상이 하한테 야 너도 나와대라, 하가 상한테 너도 나와대라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다름을 통해서 유학은 공존을 추구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연비오천연을 의학우연이라니 응기상하차량이라. 이렇게 되면 비교의식이 떨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집니다. 나는 나대로의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대로의 고귀함이 있고.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이제 어떤 하나를 놓고서 그리 경쟁해야 되거든요. 닮으려고 얼굴을 넘어서 이제 몸까지 이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얼굴, 이 몸이 최고인데. 도의 이중구조. 같으면서 다른 게 도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몸을 가지면 이중성이 먼저 드러나요. 그게 비입니다. 비. 군자지도는 비은이라. 이중적으로 다르게 드러났지만 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도로서는 다 같습니다. 이게 나의 지금 이 몸은 도를 실현하기에 자유롭고 행복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버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는 꼴입니다. 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집이 있고 다 먹거리가 있다. 응기상하차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을 여러 채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집을 못 갖습니다. 내 배만 이게 참으면 되는데 행여 다음에 못 먹을까봐 많이 비축해 놓으라고 다른 사람이 못 먹어버려요. 상하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한테 전부 배려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존재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동시적 상대인 그 실상을 몰라가지고 집을 여러 채 가져버리고 먹거리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게 부족합니다. 그 실상을 장가해서는 그 많은 깃들 숲에 나무가 있는데 한 가지면 되고 황화물 그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건데 두더지는 배가 차면 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엄기상하차를 체득하니까 그럽니다. 이규보 선생도 일찍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장자 그걸 인용해가지고 다 집이 있고 다 먹거리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의 입을 가져간데 그렇게 많이 축적을 하는가?
실상을 알면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모든 존재들이 다 좋답니다. 어떤 이는 소리개의 모습이 있고 어떤 이는 물고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대로 살아야 됩니다. 중용에서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공존이 가능한데 이 시절에 제일 중요한 엉편지도 모릅니다. 다 자기식으로 뽐내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물고기처럼 도약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다 흉내예요. 나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간 사람을 똑같이 복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탈행위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나를 버려버리고 나 아닌 것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아닌 건데 아무리 노력할래야 노력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그 존재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은 아무래도 선호를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분들은 우리 조상들이나 중국 문명이 퍼져나간 데서는 사자성어 했을 때, 지배했을 때 연비의학을 앞 두 글자 따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거론합니다. 연비의학. 어디서 공부 같기도 예, 연비의학 많이 거론해요. 첫 번째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서 자유롭게 산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생김이 하늘과냐 연못과냐.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둘러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존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연비의학을 거론합니다. 연비의학 참 좋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김으로 산다는 예, 생긴 대로 사는 거. 예. 실상을 깨달아서 생긴 대로 이게. 실상은 다 같습니다. 근데 생김은 다 달라. 이런 글귀하고 양리도 있지 않습니까? 양리도. 도약할 약자 이거 쓰고 잉어 리자 써가지고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양리도를 또 집에다 많이 걸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양리도라는 게 등용문입니다. 예, 등용문. 너무나 이거하고 차이가 져요. 그건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근데 등용문 하면 나는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안인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양리도보다는 이거 삐뚤삐뚤하지만 내 정성스러운 글씨 하나가 집안을 살립니다. 시경에 있는 그냥 이 것을 중용 그래서 해서 이렇게 예.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경에도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시경에서는 이런 의미가 덜합니다. 근데 중용에서 이걸 따가지고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단장취라고 합니다. 그 장을 끊어가지고 의미를 취했다. 시경에 이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문구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 문구 외에 있는 언해지를 끌어내는 게 취이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중용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연결해서 네 글자 이렇게 따서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연비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리개가 막 나가지고 일하면 1월에 못 끝났는데 벌써 30분 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공부론도 싹 있거든. 이건 경지론입니다, 지금. 근데 과정론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리기가 막 나나 그러면 털도 안 났잖아요. 새털이 나고 그다음에 조삭입니다. 이제 힘을 타나 그러면 날기 위해 가지고 계속 날개질을 해요. 이게 과정론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서 내 원래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냥 날 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턱턱턱 떨어지다 보니까 도전과 실패 끊임없는 반복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드디어 납니다. 근데 착지를 못해요. 날기는 날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땅으로 잡게 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땅에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렇게 탁 해서 몇 번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푼이 탁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나무까지로 가요. 근데 나무까지 잘 못해요 또. 이게 엄청나게 연습을 예. 하고 노력을 하고. 반복도거든요.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도를 먼저 알아야지. 도를 모르냐 그러면 노력해봐야 헛일이거든요. 도를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복만이 그 도를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도가 그렇게 쓰여요. 도를 반복한다. 반복만이 왕도이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무에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제 시도하는 게 사냥을 시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냥하는데 못합니다. 그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그걸 못 쫓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봐야 이거 못 잡고 또 해도 간신해도 낼치고 그러다가 거의 자유롭게 되냐 그러면 이제 홀로 연비 여청이 됩니다. 드디어. 이게 끊임없는 이런 비는 보이지 않는 은이 작동이 됐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훨씬 짧은 순간입니다. 그 은근의 그 노력의 시절이 훨씬 많습니다. 물고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알로 부화에 나왔을 때 다른 존재들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을 엄청 낳아버리잖아요. 생존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피해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도 이제 물정을 알게 자유롭게 하다가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이 싹 트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벗어남입니다. 이게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표면 장력을 제일 처음에 뚫기가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도약을 이렇게 했다가 이걸 못 뚫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물리적 힘도 약했을 거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반복 도야라. 반복만이 도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그 솟구쳐 오른 모습을 보냐 그러면 얼마나 율동적입니까? 이게 뻣뻣해서 솟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Z자예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 형으로 말하면 Z자입니다. Z자. S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똑같아요. X, Y, Z에서 끝나요. 이건 약속한 게 아닙니다. 동서양이. 근데 결과가 그래요. 종중미시라 이것도. Z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태극도 Z예요. Z가 아니냐 그러면 못 올라옵니다. 말도 강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것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똑같다 그러면 죽은 말입니다. S는 죽은 거예요. Z가 산 것이 있어요. 다 S라인을 원해요. 그게 병 걸려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주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이 유비시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저런 게 실상입니다.
도가 동서양으로 똑같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앞서고 뒤서고가 아닙니다. 동양이 잘나고 서양이 못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동양 철학하는 분들이 이 동양이 훨씬 도가 높다고 그래요. 드러나는 게 없잖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본질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을 동양에는 이쪽을 강조했고 서양은 저쪽을 강조했을 뿐만이지 뭐 미개인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중용지도에 어긋납니다.